안녕하세요. 창의융합대학 MSC 교육부 소속 송호영 교수입니다. 요즘 우리는 AI, 즉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항상 듣고 있고 실제 생활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AI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궁금한 정보가 있으면 주로 검색 도구를 사용하여 정보를 얻었으나 이제는 비서처럼 생성형 AI를 통해 보다 완성형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대표주자인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다음 5가지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 챗GPT의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인 플러스 버전에 대해 비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 모델로는 무료 버전은 3.5 모델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최신 모델인 4 모델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합니다. 그에 반해 유료 버전은 3.5, 4 모델을 다 사용하며 주로 4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챗GPT를 사용하는 데 있어 무료 버전은 아무래도 무료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청 한도, 즉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1일 한도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료 버전은 무제한은 아니지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 속도는 당연히 무료와 유료 버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무료 버전에서도 데이터 분석, 파일 업로드 등 어느 정도의 고급 기능 사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제한적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한 요소가 많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유료 버전은 충분한 고급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유료 버전은 월 $20의 결제가 필요합니다. 챗GPT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무료 버전을 사용하다가 사용 한도를 종종 초과한다든지 고급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때 유료 버전 사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소개할 내용은 무료 버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챗GPT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는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질문을 통해 잘 정리된 정보를 얻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대부분 책을 찾거나 네이버, 구글 등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또한 이 정보를 토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요약하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챗GPT를 이용해서 잘 정리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챗GPT를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든다고 했을 때 다음 6단계로 진행하여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챗GPT 메시지 입력창에 작성할 프레젠테이션 주제를 입력하고 요청합니다. 챗GPT가 요청에 대한 주제를 제안하면 제안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한 주제에 대한 슬라이드 작성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챗GPT가 작성한 슬라이드의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한 후 수정이 필요한 슬라이드에 대해 다시 작성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필요시 이미지 생성을 요청합니다. 그래프 등도 요청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작업이 있을 경우 추가 작업을 거쳐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완성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완성한 것이라 이 내용을 기반으로 파워포인트나 감마 등 도구를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해 나갑니다. 자, 그럼 챗GPT를 통해서 지구온난화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에 접속을 해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든지 아니면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메인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은 버전에 따라서 화면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지구온난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챗GPT에서 이 지구온난화라는 주제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걸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메시지 입력창입니다. 요 메시지 입력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을 해주고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창에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구온난화가 범위가 꽤 광범위하죠, 그죠? 그래서 좀 세부 주제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주제를 찾아달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챗GPT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여줄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세 가지 주제를 갖다가 이렇게 해줬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요 주제가 마땅치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편집에 가가지고 뭐 수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보내기를 다시 해보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주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뭐 편집해가지고 또 보내기, 편집해가 보내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원하는 그런 주제를 갖다가 선정을 갖다가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는 이 주제가 마음에 드네 이라면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슬라이드를 갖다가 작성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지금 이 주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슬라이드를 작성해 주라고 요청을 갖다가 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챗GPT가 슬라이드를 작성을 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슬라이드 중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수정사항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떤 식으로 수정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수정을 갖다가 해줍니다. 자, 여기서 제가 1.6 슬라이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1.6 요 슬라이드 내용을 갖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 추가를 갖다가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나온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시 여러분들이 내용을 갖다가 여기서 뭐 한 세 가지 정도 내용으로 다시 요약해줘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면 그게 맞게끔 결론을 갖다가 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1.5 슬라이드의 이미지를 갖다가 하나 뭐 관련된 이미지를 갖다가 엮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입력창에 1.5 슬라이드 관련 이미지 작성이라고 메시지를 입력하고요. 질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관련 이미지도 작성을 해서 나타내 줍니다. 자, 여기 1.4에 보면은 이렇게 통계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도 뭐 추가로 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줬습니다. 1.4 슬라이드에 필요한 통계 그래프를 작성해라니까 이렇게 기후협정 목표를 비교한 그래프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협정 이행 사항 및 주요 성과 그래프 작성이라고 또 다른 질의를 주니까 그게 관련된 이렇게 달성률에 관련된 그래프를 갖다가 작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챗GPT를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챗GPT 초창기부터 영어 분야에서 번역, 문장 및 예문 작성, 회화 등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앱으로 챗GPT와 음성으로 영어 회화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 관심이 많은 분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챗GPT 메시지 입력창에 우리가 원하는 영어 예문 내용을 입력하여 질의하면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영어 예문을 작성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 호텔을 예약하려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생활 영어에 대해 챗GPT에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에서 해외 호텔 예약에서 필요한 영어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니 호텔 예약에 필요한 영어를 갖다가 이렇게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텔 예약에 필요한 영어, 그 다음에 체크인 할 때 필요한 영어, 그리고 추가 요청, 체크아웃 할 때 필요한 영어, 이렇게 필요한 호텔 예약에 필요한 이런 예문, 영어 예문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서는 우리가 전반적인 호텔 예약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체크인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영어를 갖다가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러면은 체크인 할 때 필요한 영어를 갖다가 좀 더 작성을 해주라고 하면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인 할 때 필요한 영어 예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내용으로 만약에 영어로 면접 볼 때 자주 묻는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예문 10개를 작성을 해 줬습니다. 자, 위에 답변이 영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질문 예시라든지 답변 예시 이런 것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 문장을 번역을 해주라고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답변 예시에 대해서 번역을 해 가지고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활용을 하면 많은 우리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어 예문 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코딩 능력은 필수 항목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초중등학교에서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 질의만으로 쉽게 원하는 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처음부터 코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기본적인 코드는 챗GPT에게 맡기고 획득한 코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챗GPT에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질의하면 챗GPT는 질의에 대한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이 코드를 구글 콜앱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챗GPT에게 로또 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파이썬 코드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에서 로또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파이썬 코드로 작성해 달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챗GPT에서 이렇게 코드를 생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좀 곁들여져 있고요. 자, 여기서 내가 다른 질의어를 갖다 약간 다르게 줘봤습니다. 파이썬 로또 자동 생성 프로그램. 그러니까 또 코드를 작성해 줬는데 앞에서 보여줬던 코드와 이 코드는 조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질의에 대해서 아니면 질의를 했을 때 그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약간씩 다른 코드를 갖다가 이렇게 생성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코드를 그냥 쓰려고 하니까 이 코드에서 보면 이렇게 세트가 5세트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로또를 사게 되면 세트가 있죠, 그죠? 보통 우리가 로또를 할 때 보면 보통 5세트를 기준으로 사죠, 그죠? 할 때. 그런데 여기서 나는 5세트가 고정되어 있는 거 말고 우리가 세트를 갖다 내가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트 생성을 갖다가 포함해가지고 이제 작성해 주라 라고 다시 요청을 갖다가 추가로 하니 이렇게 내가 세트를 갖다가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갖다가 수정해 가지고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코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행을 시켜 가지고 되는지를 갖다가 보고 다음이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코드를 활용을 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코드 복사라고 있지요. 자, 이 코드 복사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복사를 하고 나서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 PPT에서 봤던 것처럼 구글 콜앱이라고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구글 콜앱에 접속해 가지고 우리가 이 코드를 갖다가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 나서 구글에서 드라이브로 들어갑니다. 자, 드라이브에 접속하셔가지고 우리가 콜앱을 사용을 할 건데요. 우리가 이 콜앱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파이썬을 갖다가 실행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콜앱은 인터넷만 되고 구글에 접속만 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실행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콜앱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을 갖다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New에 가가지고요. 자, More에 가면은 이렇게 구글 콜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콜앱이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요 커넥트 모어 앱에 들어가 가지고 콜앱을 갖다가 추가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콜하고 입력을 시키면 콜앱이라고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나옵니다. 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스톨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인스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언인스톨이 뜨고요. 여러분들은 처음 설치하는 사람은 이게 인스톨 되어 있으면 요 인스톨을 클릭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이제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뉴 가가지고 모어에 가면은 자, 콜앱을 갖다가 우리가 설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콜앱을 갖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콜앱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자, 콜앱에 접속해서 조금 전에 복사한 코드를 붙여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코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자, 실행이 끝나면
몇 세트 할 건지 물어보죠. 그죠? 자, 5세트라고 하고 보면 이렇게 세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시켜줍니다. 자, 우리가 모바일 앱에서 로또 번호 생성시켜가지고 하듯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세트를 생성을 시켜가지고 뭐 로또를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지금까지 챗GPT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해보고 콜앱에서 실행까지 시켜보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챗GPT를 통해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챗GPT 메시지 입력창에 복사한 이미지를 붙여넣기 한 후 원하는 질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질의 내용에 따라 챗GPT가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풍경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속 풍경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 풍경 속 위치 근처 맛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챗GPT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에서 이미지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풍경 속 이미지 있죠. 이 풍경 속 이미지를 복사를 해서 챗GPT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풍경 속 그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질의를 하면 되겠지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 속 풍경은 어디인지 질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영월에 위치한 서남마을의 한반도 지형이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처 맛집을 알려주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강로 803 식당, 박달재 횟집, 영월 동강 한우 이렇게 세 군데를 이렇게 추천을 해줬습니다. 좀 더 맛집을 갖다가 알아보려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려주라든지 아니면은 한 뭐 5개 이상 알려주라든지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질의를 하면 그게 질의에 맞게끔 다시 결과 내용을 갖다가 보여줄 겁니다. 다음은 완성된 요리 사진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완성된 요리의 레시피를 알고 싶습니다. 레시피 정보를 알아서 한번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진을 복사해서 챗GPT를 통해 이 요리의 레시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에서 방금 전에 완성된 요리 이미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속 요리의 레시피라고 이렇게 질의를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시피에 대한 질의를 하니 챗GPT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사진 속 요리는 육개장으로 보인다. 그리고 육개장 레시피에서 재료는 이런 재료들이 필요하고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만들기를 보면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추가적인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들기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라고 질의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갖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서보다는 이 만들기 과정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챗GPT의 도움을 받으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잘 모르는 수학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해당되는 문제만 캡처를 해서 챗GPT를 통해 수학 문제 풀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문제를 캡처해서 챗GPT에다 붙여넣고 요 이미지 속 문제를 자세하게 풀이해줘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챗GPT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내가 함수 간단화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함수 간단화에 대해서 또 설명을 갖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면 함수 간단화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속 풍경 그리고 이미지 속 레시피 그리고 문제 풀이 이렇게 세 가지 예제를 통해서 챗GPT에서 이미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챗GPT에서 무료로 첨부 파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챗GPT 메시지 입력창 앞에 있는 클립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지정하고 메시지 입력창에 내용을 질의하며 챗GPT가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해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PDF 파일을 첨부하고 챗GPT를 통해 첨부 파일의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창 앞에 이 클립 모양을 클릭을 해가지고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파일의 양식은 PDF 파일이나 엑셀 파일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파일을 업로드 하고요. 자, 그리고 요 업로드한 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내용을 질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속 내용을 요약해 주라고 질의를 하니 챗GPT가 이렇게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요 파일 속 내용에 대해서 10슬라이드로 작성해 주라고 요청을 하니 챗GPT가 이렇게 슬라이드 10개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작성을 해 줬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파일 첨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챗GPT의 활용도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요 무료이다 보니 파일을 첨부해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횟수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사용량이 많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요 파일 속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질의를 했을 때 제대로 못 해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게 무료에서 우리가 잘 활용만 하면은 무료에서도 잘 활용만 하면 꽤 활용도가 높은 기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파일 첨부를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챗GPT 무료 버전을 갖다가 사용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 안내 문구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구는 이 문구로 우리가 1일 한도 사용량을 갖다가 다 소진을 했으니 내일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챗GPT를 사용해라는 안내 문구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안내 문구는 우리가 최신 모델을 현재 사용을 해서
처리를 갖다가 해주는데 이것도 한도에 다다랐으니 내일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포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포 모델을 안 쓴다 뿐이지 이전 모델로는 처리를 갖다가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챗GPT를 사용하다 보면 이 두 개의 문구를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고 이 두 개의 문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챗GPT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이나 업무에서 챗GPT를 잘 활용하면 삶의 질이 더욱더 향상될 것입니다. 이 소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챗GPT를 활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챗GPT 활용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퀴즈!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작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영어 예문 작성, 2번 프로그램 코드 작성, 3번 이미지 편집, 4번 첨부 파일 내용 요약. 정답은 3번 이미지 편집.